그게 바로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이 말하는 혁신입니다. 기술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있었던 애플 9월 이벤트는 잘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삐 야구와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 키노트. 이번에도 역시 끝나자마자 실망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의 초대장의 문구가 오직 혁신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실망할 만도 하죠. 근데 저는 의외로 이번 이벤트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애플로서는 자신들의 혁신을 어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아니, 이번 키노트에 무슨 혁신이 있었냐고요? 일단 같이 이번 키노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키노트는 아케이드와 애플 TV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새로 선보이는 구독형 스트리밍 게임 영상 서비스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둘 다 월 4.99달러 패밀리 계정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가격이 혜자입니다. 여기에 신제품 하드웨어를 구입하면은 1년 무료 구독이 포함됩니다. 이게 통신사를 끼고 기기를 구입할 때 따라오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구독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근데 1년이라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대신 이렇게 혜자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기기가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에도 앱이 있는 애플뮤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플 서비스는 모두 애플의 디바이스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서비스는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거나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 스팀의 경우는 맥, PC, 리눅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들 집에 저 셋 중에 하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글에서 발표한 스트리밍 게이밍 서비스인 스타디아 역시 디바이스나 플랫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 타 서비스에 비해 애플의 약점은 애플의 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기기의 독점 발매작 같은 포지션인 거죠. 그럼 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기기는 독점 발매작을 발표할까요? 네, 서비스 사용자를 늘리면서 그와 함께 기기에 종속되게 하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애플은 자꾸 저가 모델을 내놓습니다. 우선 저렴한 태블릿인 아이패드 7을 내놓았고요. 이게 AP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패드 7은 태블릿 시장에서 가격대 성비가 가장 우수한 모델이에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앱도 많고 위에서 소개한 서비스도 시원하게 10.2인치 스크린으로 소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발표합니다. 바로 아이폰 11입니다. 아이폰은 애플 생태계의 중심이에요. 이게 항상 들고 다니는 기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라인업이 좀 재밌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10S가 11이 된 게 아니라 10R이 11이 됩니다. 아이폰을 대표하는 자리를 저가 라인업이었던 10R의 후속작에 가져간 거죠. 그리고 가격은 아이폰이 10으로 리뉴얼된 후 가장 저렴한 699달러가 됩니다. 오늘 혜자로운 광경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팀쿡을 마진쿡이라고 못 늘리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폰이 발표됩니다. 아이폰 프로. 뭐가 다를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카메라가 하나 더 붙었네요. 키노트에서도 카메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맥 생태계에서 프로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생산성을 강조할 때 붙는 네이밍이에요.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모두 그렇죠. 말 그대로 아이폰 프로는 사진 및 영상 작업을 하는 이들을 위한 폰이 됐습니다. 중간에 성능을 시연한 필름믹 프로는 유료 앱이고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기능도 복잡하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일반인이 쓸 일은 거의 없죠. 저는 이 장면에서 애플이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의 선을 확실하게 긋고 일반 유저에게 아이폰을 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프로 살 필요 없다. 너 이 기능 필요 없잖아. 여기에 비해 아이폰이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큰 차이 없잖아. 아이폰 사고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아니 소비자가 되어라. 그걸로 아케이드와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해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와라 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항상 아이폰을 최고 사양으로 구입하던 애플 마니아는 이번에도 그와 상관없이 아이폰 프로를 구입할 겁니다. 일단 프로가 아이폰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요. 좀 더 뽀대가 나고요. 저도 미드나잇 그린은 너무 예뻐가지고 좀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초록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녹색 당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둘이 큰 차이가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 프로는 펜슬, 지금은 다 사용 가능하지만 애플 펜슬 2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3세대부터는 확실하게 다른 디자인과 USB-C를 줬죠. 근데 아이폰 프로는 그냥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카메라 하나 더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뽀대랑요.
하지만 가격은 한 300~400달러 정도가 납니다. 뭐 이러면은 일반 유저는 그냥 아이폰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되는 거죠. 작년에 아이폰 XR을 구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였던 것처럼요. 제가 이래서 작년에 기술인간 어워드 올해 가장 문제적인 제품으로 아이폰 XR을 꼽았었거든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여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애플 이벤트가 별로라고 느껴지는 거는 구심점이 없어서예요. 이게 아이폰을 대표하는 아이폰 11은 정말 큰 차이 없는 저가형 모델이 됐고요. 프로는 적어도 키노트에서는 프로를 위한 제품을 포지셔닝이 됐죠. 근데 애플이 현 상태에서 잡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저가형 모델을 사야 할 사람이에요. 원래 정치도 막 여당 30%, 야당 30%에 중도 40%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원래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새로 생태계에 들어올 사람이 필요해요. 왜? 서비스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그래서 11도 작년에 뒤를 이어서 저가형 모델처럼 보이는 11R이 아니라 그냥 11이 된 거죠. 11. 지난 애플 시청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애플의 매출 부분에서 서비스가 정말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원래 애플은 맥이 중심이 되는 회사였죠. 그러다 아이팟이 크게 히트치면서 음악 회사가 되더니 갑자기 핸드폰 회사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률은 뭐 비단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 애플은 저렴한, 하지만 애플의 모든 서비스 경험을 해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이 말하는 혁신입니다. 과연 그 혁신이 가능할까요? 저는 설레발은 치지 않을게요. 그냥 일단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가연에서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혁신은 구독, 좋아요, 댓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